안녕하세요. 피싱피플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료 바다 낚시터에서의 낚시 채비와 낚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유료 바다 낚시터는요, 어느 한 가지 어종만 내는 게 아니라 어종을 다양하게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어종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어종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그럴 것 같은 경우는 참돔, 그 다음에 병어돔, 그 다음에 얼음돔 그런 거 종류의 위주로에다가 그 포커스를 채비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우럭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우럭의 채비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먼저 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료 바다 낚시터에서는 이 구멍찌보다는 이런 막대찌, 길이가 짧고 좀 저가형 막대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000원에 5개를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저가예요. 길이가 짧고 저가찌가 굉장히 그 낚시를 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돌이 같은 데나 그런 쪽에 투척을 할 때 자주 걸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이 소모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멍찌에 비해서 막대찌가 여기서 막 투척을 멀리 한 다음에 이제 당겨올 때 어느 정도 움직임을 주면 굉장히 밑에서도 굉장히 잘 움직여요. 움직임이 굉장히 액션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막대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한 1호에서 3호 정도, 바다 유토에서 같은 경우는 물발이 막 센 게 아니기 때문에 1호에서 3호 정도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네, 낚싯대 같은 경우는 한 1호에서 2호대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호대 정도, 무게가 더 무겁지만 일단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제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하는데 막 옆으로 물고기가 튀면 그 제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한 2호대 정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낚싯줄은 원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호에서 5호 정도,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좀 5호 정도, 기술보다는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플로팅 한 5호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목줄, 이거는 이제 바이어베스인데, 목줄은 다 카본이니까, 카본은 3호에서 4호 정도, 원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순간 수중 봉돌, 그냥 노지, 갯바위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밑밥의 동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다 유타 같은 경우는 밑밥을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수심층에 가라앉히는, 순간 수중 봉돌, 작고 무거운 순간 수중 봉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찌의 부력이, 지금 1호찌거든요. 1호찌 같은 경우는, 맞추면 1호찌에 1호 순간 수중 봉돌을 달면 한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여부력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한 1.75나 거의 2호, 그래서 한 빨간 것만 나오게 그렇게 좀 예민하게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줄의 길이. 목줄의 길이는요, 하나를 달 때는 약 한 1m 정도 하시면 되는데, 한 1m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보다는 2개, 그러면은 하나는 80cm 하고 하나는 한 1m 20 정도로 단차를 한 40cm 정도 줘가지고 그렇게 바늘이 2개로 하는 것이 한 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이 목줄의 길이가 지금 짧게 지금 했는데, 목줄의 길이가 짧은 게 좋은 것이, 이 바다 유토에서는 이제 멀리 물살이 막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투척을 해서 이제 끌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줄을 당겨줬을 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생겨야 되는데, 목줄이 굉장히 길면
그 움직임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목줄이 짧으면 그 움직임이 잘 생겨요. 그리고 목줄이 짧다고 해서 잎필이 오지가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목줄이 짧으면 또 투척도 굉장히 쉬워요. 운용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목줄의 길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다를 때는 한 1m 정도, 그 다음에 두 개 다를 때는 80cm에 하나, 한 1m 20 정도에 하나, 이렇게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낚시 그 원줄을 가이드에 끼울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끼울 수 있도록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 안에다가, 끼우고, 이걸 당겨만 주시면 돼요. 미리 처음에 잘 끼워놔야 돼요. 그래서 당기면 이렇게 쭉 한 번에 다 끼워지거든요, 가이드에.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 그 끼울 때 가이드에 제대로 쭈루루 다 끼워놔야만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가이드를 처음에 쭉 뺄 때 정렬하는 게 그냥 쭉 빼다 보면은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렬이 잘 돼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라인이 가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은, 일단 낚시줄을 한번 빼보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흰색 혹시 라인 혹시 보이나요? 그 흰색 라인. 이 흰색 라인에 이 가이드를 그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밑에 여기도 흰색 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똑같이 가이드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흰색 라인만 따라서 그냥 계속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라인이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따라서 쭉 세게, 어느 정도 세게,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세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 중간에 다시 또 얘네들이 엉키거나 또 소리대가 엉켜서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뽑을 때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흰색 라인에 맞춰서 뽑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세게 이거를 당겨 놓으셔야 돼요. 네. 다음은 면사매듭. 면사매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거를 바로 그냥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서, 그냥 이걸 빼서 사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이 왔다 갔다 해요. 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낚시를 하다 보면, 띠탑이 아까 빨간 부분에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빨간 부분에 맞춰놨는데,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 봉돌이 바닥에 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심이 낮아져서 그럴 수 있지만, 초보 입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면사 매듭이, 가이드에 닿거나, 이 면사 매듭이 헐거워져서 풀려가지고, 수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면사 매듭을 잘 묶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버리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하자면, 짱짱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시면 먼저 풀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 위치에 돼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한번 짱짱하게 조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면 또 금방 그랬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잘라내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풀러요. 완전히 풀른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게 지금 두 줄이 약간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짱짱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지금 한 5줄인데 5줄 같은 경우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데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원을 만들어요. 원을 만들고 이거를 5번을 돌려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준 다음에 당겨요.
당기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자, 그 원하는 만큼 잘라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길 수 있을 만큼 줄을 좀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슬. 이 구슬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그 흰색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고 지름이 좀 커요. 그 다음에 빨간 것은 지름이 좀 작은데 이 큰 것이 안쪽 지름도 구멍도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빨간 거 작은 것이 더 구멍이 더 커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구매를 하실 때 이 구멍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줄이 5 정도 되면 그 구멍도 대자로 해서 빨리빨리 잘 통과가 되게 이렇게 막대지는 빨리빨리 가라앉아야만이 막대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속공 낚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슬이 원활하게 그거 되는지 반드시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찌가 빨리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바로 얘를 이거 보시면은 위에 구멍이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인데 큰 부분을 위쪽으로 향해서 항하게 이렇게 홀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엉킴 방지봉이라고 써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찌를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를 넣어요. 위쪽으로 하나를 넣고 그 다음, 편의상 여기다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넣는데, 넣기 전에 한번 꼬아줘요. 한번 꼬아줘요. 한번 꼬아주고, 그 다음에, 넣어요. 넣고, 그 꼬인 부분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얘는 이제 왜 이렇게 하냐 하면요. 그냥 한다고 했을 경우, 이게 그 중간에 말하자면 미끄러져요. 잘 미끄러져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끄러져도 그냥 하는데, 너무 미끄러져서 내려와 버리면 이거로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중간에 한번 꼬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엉킴 방지봉이 되게 짱짱한 것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한번 꽈주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 이 찌의 길이보다 좀 더 높게, 그래서 밑에 엉키지가 않도록 이 엉킴 방지봉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간 수중 봉돌. 지금 이제 그 바닥 햇별로 이제 바닥 햇별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핀이에요, 핀. 그래서 이탈 방지 고무 끼우고 그 다음에 핀 끼우고 이렇게 해서 순간 수중 봉투를 아까 찌가 1호찌지만 그 여부력 남아있는 여부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1.75를 달았는데 1.75짜리를 이렇게 달아서 순간 수중 봉투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바닥 햇별로의 장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를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쿠션 고무 그리고 도래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봉돌의 좋은 점은 이 바닥개별로는 이걸 빼고 바로 지금 이 그 막대치 같은 경우도 이 홀더에서 뭐 1호에서 뭐 2호, 3, 4, 5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봉돌 같은 경우도 바로 빼서 자기가 원하는 봉돌로 바로 끼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줄의 길이는 지금 편의상 지금 하나만 묶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약 한 1m 정도에서 하나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참돔 바늘 한 11호 정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바늘 크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수심 측정하기는 굉장히 바다 낚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바닥개별로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해요. 중간에 봉돌을 완전히 빼버리고, 빼놓고, 지금 이게 1.75 봉돌인데 그걸 빼놓고요. 낚시 바늘에다가 5 봉돌에 전기 테이프를 감았는데, 이렇게 해서, 던져서 수심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멍찌 같은 경우나 막대치도 마찬가지지만 목줄을 길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멍찌를 사용한다고 쳐요. 그리고 목줄을 길게 한 2m 이상 사용하는데 이렇게 수심 측정을 해버리면 투척을 하면 얘와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요. 날아가요. 투척할 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투척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다 유타 같은 경우는, 목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빼나,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위쪽에다 달아가지고 하나, 굉장히 다 잘 날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목줄 길이가 너무 길다라고 할 경우는 이렇게 낚시 바늘에 달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 5 봉돌을 목줄을 잘라내고 이 같은 경우는 유타가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그냥 목줄이 길 때 갯바위나 막바지나 할 때 목줄이 길 때 그때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잘라내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낚시 찌가 1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호 그러면 5 오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한 몸처럼 투척을 하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수심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목줄의 길이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유터에서는 어차피 목줄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냥 바늘 끝에다가 5호 봉돌을 달아가지고 투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심을 파악을 한 다음에 유터 같은 경우는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 쪽을 많이 노려서 능성어든지 다른 어종을 민어든지 노리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참돔 그런 쪽 위주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띄워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찾고 한 1m 정도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1m 정도를 내리면 그게 뜨거든요. 면사매듭을. 그래서 면사매듭을 1m 내려서 1m 정도 띄워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챔질 요령. 바다 유타 같은 경우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물고기를 풀어줘요.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예를 들어서 3마리면 3마리, 4마리면 4마리, 또 그럼 2명의 조사분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6마리면 6마리, 8마리 이런 식으로 사람 수에 비해서 물고기를 풀기 때문에 입질은 2번 이상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챔질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지를 못 하시는데, 초보조사님 같은 경우는 챔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챔질 타이밍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척을 하고 채비 정렬, 채비가 투척을 한 다음에 채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물살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채비가 늘어지는데 항상 바로바로 계속해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찌가 들어가면 바로 챔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있는데 그 지렁이를 타고 계속 물고 있는데 바로 챔질을 하면 그냥 지렁이만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늘어지지 않고 반드시 정렬을 잘 해놨다. 그럴 경우는 찌가 들어간다. 그러면 느긋하게 그 하나, 둘, 셋 치셔요. 그 다음에 감으면서 강하게 챔질을 끝까지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줄이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늘어져 있는 경우는 줄도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찌와 그 봉돌도 복도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 있는 거거든요. 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떤 여기서는 이렇게 반듯이 되어서 이렇게 반듯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았다고 해도 늘어지는 감았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릴을 많이 감아줘야 돼요. 많이 감아주고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듯이 됐다고 생각될 때 그 다음에 강하게 챔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끼 달기. 미끼는 항상 그 지렁이를 먼저 달아야 돼요. 지렁이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냉동 대야를 한 1cm, 1cm, 2cm, 2cm 정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지렁이는 잎부분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잎부분에다가 먼저 끼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 대야를 조그만하게 다 잘라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낚시터마다 그 지형, 물속 지형이 다 틀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형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골 따라서 고기들이 회유를 하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수심을 맞출 때 수심을 딱 그 한 마디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약간 빨간 것만 나오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당겨와 봐요. 멀리 투척을 했다가. 그래서 수심을 파악하다 보면은 멀리 던지면 오히려 더 수심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낮고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낮아져요. 그러면 그 제일 깊은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던지고 어느 정도 유혹을 하면서 당겨오면서 제일 깊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오래 머물러 주시면 거기서 입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낚시터마다 그 골이 굉장히 너무 멀지가 않아요. 어떤 낚시터는 좀 멀리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파악을 못할 경우는 좀 고기를 잘 잡으신 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참돔을 잡는가 그거를 그 정도 위치를 보시면 의외로 먼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들이 바로 옆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 입문하시고 같은 경우는 골자리에서 참돔을 좀 잘하시는 분이 잡는다 하면 그 위치 정도를 기억해서 자기 앞에도 그 골자리가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자리를 찾아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바다 유터에서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알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이 바다 유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 일이 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는 굉장히 좀 멀리 나갈 수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낚시터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질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초보자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수척을 할 때 낚시 바늘이 옆 사람한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제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데 빨리 돌아다니는